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오전 9시 48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 82,000불대에서 규모 있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여유롭게 제 방송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 여러분들이 제시해드리는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액션을 취해보시고 또 다소 좀 물려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뭐 본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또 도망 탈출도 해보시고 이렇게 겪어보시는 것들은 예방접종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사실 좀 적중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위로 올라갈 때 되게 불편한 상승이다. 불편한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 숏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좀 드려서 왔었었고, 그쵸? 더군다나 이 구간에서 여기서 뭐 단타 노리셔도 좋다. 반등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반등이 이제 나왔다라고 주장하기가 조금 적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 나왔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음봉을 보시면 여기서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드셔야 돼요. 그죠? 이 음봉이 보시면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상대 몰빵. 그럼 이 정도 거리량으로는 돌리기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들께 어제 우리 공개 강좌죠. 여러분들 공개 강좌를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그 강좌는 정말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거 정도는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작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마 다시 탈출하셔야 되는 구간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밑에가 아마 규모 있는 반등이 좀 나오면서 뭐 적당히 그죠? 이런 식으로 뭐 가든지 뭐 다시 들든지 아니면은 밀든지 이렇게 진행되든지 여기서 할 거다. 어쨌든 규모 있는 반등은 여기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반등이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저는 쇼프실 때 정리를 했고 요 중턱에서 이제 요 중턱입니다. 중턱에서 또 정찰병을 딱 넣어놨습니다. 정찰병 같은 경우는 이제 깨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정찰병은 비트코인 20만 달러를 가야 이제 본전이 되는 부분이라서 정찰병을 넣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취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지? 차트 집중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어쨌든 78.6에 대한 되돌림입니다. 자, 이 상승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는 말씀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임펄스 레이소의 가치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이 전체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큰 접속파가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시나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조금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으로서는 조금 줄어드는 한 편차가 줄어드는 파동이 한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외력, 뭐 한 3월 한 7, 8일, 7일 정도 되면 어떤 외력이 등장을 해서 그 외력이 등장하고 뭐 트럼프의 말이라던가 뭐 어떤 이슈, 뭐 전쟁이 합의가 된다거나 뭐 그런 이슈에 의해서 방향성이 좀 단기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25년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고요. 매매. 그렇지만 코인에 투자를 하시기에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싸지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섣불리 막 뛰어들지 마시고 천천히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 일단은 제가 가을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4월, 봄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규모 있는 반등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 중에서 확률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시장을 좀 조정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지루하시더라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송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액션을 취하기가 다소 좀 까다롭다. 뭐 지금 보면 이제 85,000 아래에서는 또 작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러쿵저러쿵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잠시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존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각도가 많아서 어수선하네요. 트위스트 스탬프랑 바이낸스 걸 좀 구경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바이낸스 마찬가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여기가 흔들다가 아래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이 72,000불 좀 중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여기서 이제
수급이 쫙 붙으면서 돌아올리면 이제 굉장히 규모 있는 상승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게 나왔으니까 이거 우리 챙겼잖아요, 그죠? 못 챙겨도 좋아요. 일부 챙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요거에서 알트코인 반등이 이제 그 어떠하냐, 그 뭐냐, 트럼프 말 얘기한 고전에서 좀 밀리면서 실제로 반등이 좀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 잠깐 간단하게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다시 되돌리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조금 애매하다, 작은 움직임이 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비트입니다. 에이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여기서 사지 마라.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사는 거다. 실제로 거기서 샀으면 이만큼 먹는 거예요. 자,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이건 단타니까. 그죠?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걸 따라 붙지만 않으셔도 여러분들의 매매를 일단 가장 중요한 걸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제발 따라 붙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매매는 눌림목, 그러니까 조정, 눌림목에서 과감, 이렇게 눌림목에서 사는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파하는 순간에 사는 매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파하는 순간에 사는 게 좀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성공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꼭다기에서만 안 사면 된다고요. 강좌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톡방 오셔가지고 저희 다오 이론 강좌,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 마인드 이런 강좌를 강력하게 해드렸거든요. 그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좀 골프에 좀 잡스러운 공사장 소리가 나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옆집 매너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 꼭대기에서 액션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억제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되돌림만 기다릴 수 있으면 큰 변화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큰 변화를 먹기도 한다. 물론 깨질 때도 있어요. 깨질 때도 있습니다만 성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은 우리가 손절만 잘 잡고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손절이 1대1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7대3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계속 돈을 벌어가는 게 되는 거지, 꾸준히. 그죠?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뭐 대박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스톰 캐시 뭐 크게 아직까지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만 조금 반등을 조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알트코인들 쉽사리바 들어가긴 힘들고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리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른 종목은 더 가더라도 관심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 드시면 아래에서는 단타 포인트 형성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아까 19만에서 반등이 좀 나왔죠, 그죠? 근데 이게 무화과는 자리는 아니거든. 단타로 먹고 나와야 돼요. 단타 짧게. 그러니까 그 단타조차도 돈을 확 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톡.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시드가 있다면 게임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을 만큼 시드를 조금 관리하셔가지고 여러분 좀 소강 상태, 조심해서 먹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네. 환율입니다. 환율 1454원, 굉장히 높은 때 가격대 환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 환율은 9.8까지 쳤다가 좀 조정을 나오고 있네요. 엔화는 잘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땐 엔화를 사시면 된다. 제일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엔화는 이제 이런 때는 한 방에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10원대를 좀 치면은 이 구간에서는 조금은 조정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때가 한국 증시가 좀 힘을 받는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S&P입니다. S&P도 저는 숏포지션을 일단 다 정신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상승해서 좀 아쉬워요. 왜냐면 여기까지 먹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욕심 많죠? 네. 요 구간에서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정리를 좀 했고, 요거 못 먹어서 좀 배 아파하던 찰나에,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샷 올려드렸죠. 저희 도론방에 샷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런 자리들이 단기 변곡을 만드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좀 포지션을 정리를 좀 했고, 이제부터는 막 적극적인 숏 포지션을 당분간 취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왜냐면,
일단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정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관세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합의가 될 거고, 그 합의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위아래를 흔들어 버리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가자 해버리면 죽고, 떨어질 때 가자 해버리면 죽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보여진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차트적인, 기술적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데드 크로스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에 대한 반등이 좀 형성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한 5,900 정도가 오게 되면 이제 숏포지션을 다시 한번 잡아볼까 생각 중이고, 적어도 또 850을 좀 넘어가면 다시 또 작은 숏을 또 노려보는 그런 한번 액션을 취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분에도 그 뭐냐, 거래 만기죠. 3월 만기가 또 오기 때문에, 분기 만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 6월물을 또 건드려야 될 텐데, 살짝 쉬었다가 좀 자세를 보고 매매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또 롱 포지션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꺼내서 제가 좋아하는 주식 종목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도 볼벤 하단이니까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기술적 반등. 그래서 잠시 좀 증시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소강 상태에 집어들겠구나. 급락 하셔가지고 가슴 아프셨겠지만, 지금은 당장 상승하기보다는 잠깐의 소강 상태와 이제 뭐 한 번 더 여기 거래 터졌죠, 살짝에 대한 반등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될 것 같다. 그죠? 근데 그 반등이 고점을 넘어가는 반등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당장은 어렵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면 또 고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는 어디 갔냐? 금값도 조금 조정을 주고 있었나? 조정 줬다 다시 들었구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은 좋죠. 네, 은 맛 괜찮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이제 또 테슬라도 이제 바닥을 또 툭툭 치고 있네요. 이걸 잘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팔지는 않더라고. 그렇죠? 우리 무화정님 수인 이거 제가 팔아서 뭐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잘 파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먹으려 하지 말고요. 수익 나면 적당히 좀 팔아버리시고 다시 또 알찬 종목들을 모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마트 추천 종목이었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 그죠? 이런 것들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올랐냐고 보니까 홈플러스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사이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마트 신세계 회장, 명예 회장님이시죠? 그 예전에 눈매 되게 무서우신 멋있는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다시 경영 일선에 돌입하면서 다시 이마트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모양은 꽤 좋은데 이게 일단은 물량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트는 터무니없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모았으면 이제는 아마 대형마트는 점점 힘이 좀 빠질 테니까 또 점점 대정장 이제 살짝 익절하시고, 당시 또 다른 또 들어가서 이 수익금을 담보로 또 어디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애들, 그 중에서 또 전망이 조금 괜찮은 애들, 요 두 가지만 지키시면 어르신분들도 즐겁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스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항생도 요번에 이제 반등턴이 좀 살짝 왔죠, 그죠? 좀 더 주고 반등을 주고 있는데, 항생도 지금 요 정도는 와야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일시적으로 또 고점대 영역이 있으니까 요즘 항생도 좀 머무르고,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3월 4월은 좀 이렇게 러프하게 조금은 좀 진정되는 시장, 좀 어쩌면 침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정된 시장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삼성전자 구경하러 갈까요? 삼성전자는 한국의 그거 대표니까, 그치? 54,000원 6만원쯤 되면 팔아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제 5만원 밑으로 빠지면 저는 삼성전자도 매력을 느끼고 진입각을 볼 생각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말해놓고도 욕심은 안 부리는 이유가 다른 데서 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매력적인, 혹시는 뭐 내가 선택했던 종목들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익숙한 종목을 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에크스 코스피도 많이 빠졌네. 그래요. 그리고 GS 강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힘이 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드려서 저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아니라 러시아 재건 사업에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더 좋아.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기아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 볼까? 기아자동차. 저는 기아자동차를 더 좋아하니까. 와, 기아자동차 진짜 가격 좀 많이 빠지긴 했네. 예전에 제가 기아차를 이때 들고 있었는데 와, 2배 올랐네. 아이고 아파라. 글쎄요.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지금은 진입하기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챗을 건드리고 있는 부분.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깨지면 이제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매력적인 존이긴 해요. 크게 봤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도 진입하기 좀 떠졌겠지만 이제 러시아 이건 뭐 일단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끝나게 나면 한국 기업들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쪽에서 러브콜을 보낼 겁니다. 경쟁력 있고 품질 좋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러시아와의 그렇게 악감정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거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젤렌스키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그리고 백악관을 갈 때 조금 아쉬웠죠, 그죠? 백악관에서 복장을 차려입고 와라. 그리고 설명할 생각이 있으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맞으면서 타올각에서는 또 뭐 트럼프의 덫이다 이런 말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만약에 정전 협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의 그 매너가 좀 부족했다. 어쩌면 쇼맨십이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먹힌 거지 안타깝게도.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거의 공격도 좀 아쉽고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했는데 미국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지? 우리도 이제 자주국방을 잘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얘기 좀 사라졌는데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러시아 쪽에서 우리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뉴스 그냥 올려주신 뉴스 구경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앞에 것들을 보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찐반인가 알트 반등이 세네. 찐반인지 짭반인지 알긴 뭡니까? 그죠? 그냥 뭐 잘 잡았으면 먹고 빠지면 되는 것이고. 네. 백종원님도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으신 분이긴 하죠. 그래도 사회에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셨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공격하기보다는 이 많은 공도 들였었는데, 그렇죠? 좀 아쉽기는 하다. 하여튼 뭐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백종원님께서한테는 뭐 말할 거 없네, 그렇지? 한국만 크게 빠진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 그죠? 한국 사람들은 뭘 해도 냄비 근성이 있어서 몰려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 과열됐죠.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 코인도 그렇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하루 만에 폭삭 트럼프 위반은 끌어내렸나 뭐라고 했냐? 관세? 네. 관세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죠? 관세. 대기업 상폐 가능성, 거래 정지라니 효성화 위 못 막았다. 이제 파산이 이제 순손실, 영업 손실이 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투자할 때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를 투자하셔야 된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영업 손실 나는 회사는 회사가 망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효성화는 제가 아는 회사인데, 들어본 회사인데, 큰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피 종목이면 크잖아요. 그죠? 효성케미칼. 어떡하냐. 정말 5대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죠? 자영업자 등 돌린 은행, 자영업자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저러다 안 빌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영업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본 이제 앞으로 이제 과거 20년 전에서 이제 지금까지 오는 일본의 노동자들이 정말 저임금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영업 너무너무 힘들거든. 전 자영업자지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방송하는 것도 자영업이잖아요. 그죠? 유럽 글로벌 보험이 늘릴 것이다. 글로벌 방산주, 공공행진 방산주는 이제 랠리, 그러니까 과일존으로 넘어갔죠. 과일존 넘어갔으니까 저는 과일존일 때는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금양 할아버지 생각나네. 배터리 추 간다고 날라고 팔던 요즘 금양 할아버지 어디 갔냐? 사기꾼 새끼.
욕 참 많이 얻어먹었어요.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내 저걸 절제시키다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뇌동매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안 해도 이 시장 정말 먹을 게 많은데 왜 그렇게 뇌동매매 하는지. 홈플러스 아쉽네요. 그죠? 저희 동네 홈플러스는 참 장사가 잘 되는데 잘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ETF 1180조시의 종전동원용 중소운용사. 자, 상무장 요거죠. 제가 숏포지션을 일단은 정리한 이유가 이겁니다. 어쨌든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말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합의안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남아있는 잔재적인 요소 이슈들은 그래도 긍정적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일단은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겠다. 전쟁 계속 해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래놓고 나중에 또 합의안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반등을 조금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와 차트를 같이 보면 적중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계속 숏포지션을 강력하게 유지할 필요를 못 느꼈다. 그래서 힘을 쫙 빼고 다음시 한숨 돌리고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원하는 가격대 흐름들 나타나면 또 포지션을 잡아 나가겠죠. 만약 그냥 또 내려가면 내버려두면 됩니다.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데 또 좋은 싼 종목들 중에서 또 쇼핑할 종목들 찾아 나가면 또 나중에 또 올라가겠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좀 눈에 띄네요. 그죠? 중국 물가가 좀 낮아졌고, 그리고 성장 목표 5%. 그래서 이제, 요게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과 미국의 이제 금리, 요걸 또 비교하셔 보시면, 얘네들 또 경제적인 흘러가는 모습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겠죠. 둘이 비슷해요. 요거는 이제 8,200불에 대한 반등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 금방 시세 올려보고 쭉쭉 올려주시네요. 요죠. 러시아, 그죠? 러시아 한국차 관심. 당연히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중고차 보고 어제 빡쳐가지고 품질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한국차는 품질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좋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는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